이더리움이 뭔지를 얘기를 하려면 네. 결국 비트코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야죠. 비트코인은 아마 제 채널인 생존 투자 윤수목 오시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해놓은 게 있는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해결한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 공간에서 소위 말한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 우리가 파일을 갖다가 보내고 할 때 그냥 보낼 수도 있지만은 항상 복사가 되잖아요. 네. 예. 음원 같은 걸 보낸다고 할 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 거래를 할 때는 결국 보냈을 때는 딱 그 사람한테만 지불되고 나한테는 없어져야 되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블록체인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온 최초의 어떤 물질이라고 할까요? 그 대상물이 이제 비트코인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 이중 지불. 예. 일단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이중 지불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중 지불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데이터 덩어리겠지. 데이터 덩어리를 예를 들어 이런 거 음원. 내가 좋아하는 음원. 노래가 있어. 네, 그래가지고 효서가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줬어요. 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대로 갖고 있어. MP3 파일 복사해서. 그대로. 나도 갖고 있고 효석이도 준 거야. 그러면 이게 물론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그냥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게 이중 지불된 거야. 하나 있던 게 두 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송금이라고 하는 걸 하면 만약에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원자성이 나왔죠. 네. 야, 원자성. 배운 분이네. 야, 네. 원자성.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소위 말해 디지털 공간에서 희소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형한테 줬으면 나한테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거래가 안 되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음원이 블록체인 공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제가 보내면은 저는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블록체인 체인상에서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했냐라는 얘기까지 넘어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까지는 지금은 일단은 비트코인이 해결한 문제는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했다. 여기까지는. 블록체인이 그걸 해결했고 비트코인이 그 최초의 산물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비트코인이다. 뭐 이렇게 돌덩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최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희소성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뭐 보안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게 된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란, 터키 이런 나라들이 로컬 커런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의 거래소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해 버려요. 그러니까 글로벌 거래소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그걸 원래 달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달러라이제이션. 이게 좀 달러라이제이션. 그거를 이제 지금 비트코인라이제이션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 달러를 막 찾고 싶어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달러를 확보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통화가 불안한 나라일수록 이런 현상이 생겼다. 자국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구매력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미 그건 이제 사회 현상으로 확인돼 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우리 통화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안정적이지. 우리나라 통화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요즘에 글로벌리 지금 달러 강세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원하면은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우리 좋아진 거예요. 코리안 원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메이저 커런시라고 하면은 뭐 한 3개, 4개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솔직히 진짜 대단한 건데 대단한 많은 거죠. 분들이 몰라요. 아직도 지금 뭔 일 나면 2,000원 간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쉽지 있어.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왜냐하면 다 찐따야. 솔직히 유로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솔직히 내가 말해서 그렇지 막 돈 다 뿌려 제끼는데 그렇잖아요. 2,000원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달러라이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비트코인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네.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만든 게 좋은 건데 네네. 여기에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어.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어. 그 중에 이제 가장 멋진 시도가 바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적용한 이더리움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또 엄청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엄청 자주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사실 그 이더리움 중요한 전에도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음. 그것들을 거의 모아가지고 스마트 계약이라는 컨셉.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뭐냐? 네. 여기에 소위 말해 조건문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어떤 이렇게 될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될 땐 저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걸 프로그래밍화 해놓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 예, 운영 체제 같은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든 거예요. 운영 체계를. 예, 예. 근데 그 뭐지? 그 교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비트코인은 전화기고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그렇죠. 왜 그렇게 비유를 하신 그게 거냐면 단순하게 전화를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면 네. 스마트폰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앱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앱스토어에. 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더리움이라는 운영체제, 앱스토어 같은 그러니까 iOS 같은 운영체제 위에 이제 다양한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앱이라고 해서 D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네. 다양한 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약간 플랫폼 개념인 그렇죠. 거죠? 플랫폼입니다. 예. 야, 이게 그러니까 좀 다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근간이 돼서 어쨌든 돌덩이고 거기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지도록 플랫폼화돼 있다. 예. 거기에 위에 지금 쌓이는 게 있다. 예. 이런 얘기고. 그럼 이제 이더리움까지 왔어요. 어렵게. 음. 이 정도로 쉽게 설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까지 그런가요? 왔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뭐 해야 되지? 우리 NFT였나? NFT 아까? 얘기를 해야죠. NFT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NFT인 게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인이나 토큰인 게 있고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펀저블 하냐, 난 펀저블 하냐. 펀저블. 결국 코인이나 토큰은 펀저블한 그 물질인 거고. 네. 예. NFT는 난 펀저블. 펀저블이 그럼 뭐냐? 펀저블 뭐예요? 펀저블은 대체 가능하냐? 예. 결국에는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1 이더리움이랑 네. 우리 효성님이 가지고 있는 1 이더리움 우리가 바꾸자고 하면 뭐 같은 거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사실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NFT는 딱 그거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미술 작품들 요즘에 그 작가님들이 NFT로 굉장히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트 작품들이거든요. 네네. 예. 그것들은 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네네. 또는 에디션 작품으로 뭐 300개, 뭐 500개를 찍어내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300개 중에 1번, 300개 중에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의 유니크한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서로가. 예. 그런 것들을 이제 NFT라고 하고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아트, 그 다음에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컬렉터블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NFT의 예가 됩니다. 네. 이게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솔라나 얘기가 좀 나오고, 솔라나, 예. 솔라나 얘기가 나오고, 자 비트 대 이더, 뭐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이 희소성은 좋은데 어쨌든 이더는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점도 있지 않냐 이거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할까? 솔라나? 그냥 솔라나부터 얘기할까? 솔라나는 워낙 요즘에 관심이 많으셔서. 네네네. 예. 솔라나는 이더리움하고 비교하면 이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네. NFT라든지 지금 최근에 얘기하는 플레이 투 언 게임들 있잖아요. 네네네. 화제가 많이 지금 국내에서도 위메이드에서 만드는 게임들이 플레이 투 언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 우리 SM 그 이수만 그 의장님인가요? 네네. 예, 솔라나 거기 행사 가셔가지고 또 뭐 발표하시고 막 그랬던 걸로 네네네. 본 것 같은데 그런 그럼 NFT를 이제 아마 솔라나 기반으로 아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되게 각광받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더리움하고 차이가 속도가 훨씬 빠른 대신 훨씬 중앙화돼 있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더 빠르게 올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통 물량이 제한돼 있고 홀더들이
메이저 홀더들이 안 팔면은 네. 예, 좀 흔들릴 가능성이 낮거든요. 아. 근데 중앙화돼 있다라는 거는 장점이자 또 단점일 수가 있어요. 플랫폼을 잘 만들려는 관점에서는 좀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중앙화되어 있는 것이 싫어서 만들어진 환경이라서 그렇죠. 예, 솔라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솔라나 초기 투자자가 이제 그 유명한 안드레센 호로위츠 예, 거기서 이 솔라나를 초기에 투자했죠. 최근에 단테님 영상 보니까 솔라나 관련해서 뭐 아, 그래요? 실리콘밸리 분들이 뭐 이렇게 대담하는 내용이 있던데 사실 저도 끝까지 저는 다 못 봤는데, 보고 앞부분 처음 보다가 말았는데 예. 요거 이제 사실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더리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더리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실리콘밸리의 자금들이 이 블록체인 산업에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뒷단에 보면 실리콘밸리 자금들이 거의 다 백드 돼 있습니다. 백드 돼 있다. 네, 그 뒤에 서포터들, 그러니까 투자자들. 아, 예.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이더리움부터 바뀌었다. 이더리움 이후에 이더리움이 예. 나온 이후로 17년도의 ICO 붐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각광받는 프로젝트들 물론 이제 솔라나도 제가 제 기억에 17년 뭐 18년 이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쯤부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밸리가 어쨌든 IT 뭐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그죠? 빅테크들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여기 있는 돈들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들인 거잖아. 예. 이 달러가 여기 비트코인 뭐라고 할까? 여기를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크립토 월드라고 할까요? 크립토 월드? 예. 크립토 월드에 크립토 들어온다? 월드에 월드로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사실 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냐면은 마치 이거는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낸 뉴머니,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돈들이 물밀듯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밀듯이 들어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겠다, 주식해야 되겠다, 그럼 엄청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래 없던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예. 크립토 월드로 원래 없던 돈들이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원화를 바꿔서 여기다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게 이 돈이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돈이 너무 흘러서 넘친다. 이 돈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그런 말 많이 금융시장에서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스마트머니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스마티스트한 머니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돈들이. 네. 예, 그래서 이 돈들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첫 번째로는 크립토 월드가 굉장히 전도 유망한 건 맞구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조금 복잡한 감정이에요. 뭐냐면 감정. 블록체인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세상은 탈중앙화된 세상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원래의 어떤 철학은.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추천드렸던 그 저기 라이프 애프터 구글인가? 그 구글의 종말이었나? 그 한글 제목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 책에 그런 내용이 딱 나와요. 지금 소위 말해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 이후의 세상은 결국 블록체인 기반의 세상이 될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은 중앙화되어 있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화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밀번호도 거기다 저장하고 요즘 구글에다 비밀번호 저장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돈 송금하고 하는 것도 다 뭐 중앙화된 지금 거래소, 지금 우리가 크립토 거래하는 것조차도 중앙화된 거래소에 뭐 어피트에 들어있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예?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내가 직접 내 개인 정보도 직접 관리하고 그런 개인 키 그리고 개인 자산들을 직접 관리하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에는 기존의 빅테크는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무너지고 탈중앙화된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이제 그 조지 길더라는 분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걸 전개를 해요. 이 망한다는 거잖아. 근데 실리콘밸리의 자금들이 일로 막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은 해지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야 이거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좀 먼 얘기 될 수 있는데 이 얘기까지는 오늘 할 주제가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게 더 재밌는 얘기죠. 그렇죠. 재밌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더리움과 솔라나뿐만 아니고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중앙화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중앙화된 프로젝트.
주로 이런 돈들을 받은 프로젝트들. 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예. 뭐 그런 이런 지금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각자의 강점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가 역할을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경쟁에서 누군가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이더리움은 많이 탈중앙화 된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탈릭이라는 중앙화된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야,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거 완전 흥미진진하긴 재밌죠? 하다. 엄청. 예. 왜냐면은 이게 이거 우리가 탈중앙화라는 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수록 저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시대의 패권 그리고 향후 미래 10년, 20년의 패권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아, 진짜 근데 네. 저는 이게 이 탈중앙화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지? 뭐 그랬는데 이거 얘기도 좀 하면 좋을 예. 것 같아.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 적으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우리 기억해 보시면 이게 이중 지불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스마트 계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탈중앙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인 것 같거든요.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얘기를 이제 조금만 더 해보자면 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주로 많이 얘기하는 회사들이 보면 게임 회사 그리고 소셜 미디어 회사. 그쵸. 크게는 이 두 개예요. 근데 이제 방금 언급드렸던 그 책에 보면 조지 길더는 2018년도에 쓴 책인데 그때 이미 메타버스를 얘기를 해. 그리고 구글 중심의 세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글의 메타버스의 세상이라는 거 현재의 모습은. 지금은 18년도 당시에. 지금도 똑같지. 지금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그 다음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 근데 게임과 소셜 미디어들이 얘기하는 그 메타버스가 조금씩 다 달라요. 조금씩. 그쵸. 예. 그래서 얼마만큼 중앙화되어 있는 미래의 메타버스를 내가 꿈꾸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쵸. 예를 들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탈중앙화가 좀 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긴 해요. 블록체인 상에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 막상 그 위믹스라는 코인의 거버넌스 코인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 사실은 엄청 웃겨요. 그게 이제 클로즈드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오픈된 그런 코인이 아니고 갇혀 있는 코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도 아마 뭐 위메이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정의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으면은 내가 이 기능 담당하고 우리 효성님이 이 기능 담당하고 하면서 서로가 연결해 가지고 그런 게 동작하도록 됩니다. 네. 예. 이 얘기가 길어지면 이게 좀 되게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탈중앙화는 권력이 분산돼 있다. 이렇게 권력이 쉽게 분산돼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연준 니네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네가 책임진다고 하냐? 그냥 각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꺼져 이런 거잖아. 속게 말하면 그치. 꺼져잖아. 근데 지금 이 세상의 헤게모니는 구글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조지 길드의 말로는 왜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치. 압도적으로. 빅데이터라는 빅데이터를 왜 합니까? AI 하려고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가장 앞서 있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글이. 그렇죠. 그래서 구글에 대한 어떤 넥스트 구글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넥스트 구글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근데 그게 많이 걸리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구글에 다니고 있는 친한 동생한테 물어봤을 때도 형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구글이 너무 대단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조지 길더라는 분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릴 것이다. 내가 39년생인데 39년생? 그분이 나이가 많으세요. 그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 책 꼭 보세요. 예. 근데 내 생애에 그런 일이 구글이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근데 구글이 어떻게 종말될 수 있는지를 그냥 생각만 해보는 것도 그냥 다른 그냥 소설책보다는 더 재밌겠다. 그렇죠. 시대의 화두라는 거예요. 맞아. 왜 구글이 다른 빅테크하고는 다르게 구글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한번 이 책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고요. 네. 예, 책에 대한 책에 대한 추천이고 그렇다면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투자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이게 재밌어요? 진행이 이제 흥미진진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내가 엄청 재밌어. 아, 아니 제목, 그러니까 얘기를 설명을 이제 원래는 이더리움 설명하려고 지금 옆으로 하다가 세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샜는데 네. 센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은 할 말은 많아요. 할 말은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많아. 예.